손흥민이 3년 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2대0으로 꺾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면서 축구 도사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개막전 부진의 비평을 쏟아냈던 영국 외신들의 평가를 실력으로 반박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오늘 경기 후에 내려지는 손흥민에 대한 평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손흥민을 화려한 조연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타적인 플레이를 했던 건 사실이지만 손흥민의 플레이는 절대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영국 외신들의 평가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영국 풋볼러들은 손흥민이 왼쪽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경험을 활용해 맨유의 수비진을 압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해리케인이 없어도 토트넘의 경기는 꼭 봐야 할 팀이라는 평가를 내렸죠. 로이터는 손흥민이 옛 파트너 케인과 헤어진 충격을 떨쳐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외신들도 손흥민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모두 개막전 손흥민의 백패스에 대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맨유전에서 손흥민의 백패스가 없었죠. 과연 브랜드포드전과 맨유전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의 백패스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석할 텐데요. 특히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첫 경기를 치르고 스스로의 전술에 정확한 피드백을 내리며 손흥민 위주의 전술을 선보였다는 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엔지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의 전술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극명한 차이 한 가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바로 상대팀 감독들이 토트넘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개막전 상대인 브랜드포드의 프랭크 감독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전혀 낮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빅리그 경험이 없는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올 시즌 경질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감독은 셀틱의 도메스틱 트래블을 이끈 엔지의 공격 축구를 경계했습니다. 때문에 5백까지 가지고 나오면서 토트넘 공격진의 수적 우위를 막기 위해 애썼습니다. 손흥민의 백패스가 많이 나온 이유도 5백과 더불어 브랜드포드의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공격진 선수들을 모두 마킹했기에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개막전이기에 우도기와의 호흡이 미흡했던 것도 설상가상이었죠. 이처럼 상대팀이 토트넘을 경계하며 수비 전술로 대놓고 나왔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허나 EPL의 대다수의 상위권 팀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빅6인 맨시티, 첼시, 리버풀, 맨유, 아스날은 더 그렇습니다. 또한 빅6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공격 전술 철학이 확고한 팀들의 감독들도 4백을 쓰다가 5백을 쓰면 겁먹었다는 평가밖에는 얻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전술 변경을 하기는 힘들죠. 4백을 쓰던 브랜드포드의 프랭크 감독은 이런 체면 생각 안 하고 5백을 쓰며 겸손하게도 토트넘의 공격 축구를 경계한 것입니다. 그것이 손흥민의 백패스를 많이 창출시킨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는 개막전 한 경기 지켜보고 손흥민의 백패스 양상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가장 큰 키워드는 토트넘 빌드업의 시작점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리시즌부터 좌측 손흥민을 기점으로 공격을 시작했지만 맨유전부터는 클루셉스키를 기점으로 빌드업을 시작했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빌드업 포인트가 넘어간 것이죠. 하지만 이런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한 맨유의 방해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맨유의 테나흐 감독은 토트넘 공격 축구에 쫄아서 5백을 쓰는 하남자 전술은 쓰지 않는 대신 다른 묘안을 냈는데요. 그것은 인버티드 풀백을 통해 중원의 숫자를 늘려가는 토트넘 선수들을 막기 위해 전방에 있는 선수들을 중앙에 밀집시켜 압박을 했습니다. 이 전술은 초반에는 잘 통했죠. 하지만 이런 급조된 압박 전술은 토트넘 선수들이 적응해 나가며 금방 해결했습니다. 자, 토트넘의 메인 공격이 오른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클루셉스키 쪽인 우측으로 맨유의 수비진이 쏠렸고 이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측으로 쏠리기 시작한 맨유의 수비진을 기점으로 좌측 손흥민 쪽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토트넘의 빌드업을 거쳐가든 다이렉트로 가든 다시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생긴 공간을 손흥민은 빠른 속도로 침투했죠. 하지만 무리한 드리블 돌파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손흥민이 꺼려했다기보다는 세부 전술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잡으면 우독이나 히샬리송이 이미 침투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축구 도사 모드로 패스를 건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넓은 공간을 창출시킨 전술의 변화였습니다. 엔지 감독은 의도적으로 경험이 많고 노련한 손흥민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우측 위주로 빌드업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번 맨유전에서 느끼셨듯 우도기의 가감한 돌파는 브랜드포드전보다 훨씬 잦았습니다. 우도기에게 손흥민이 킬패스를 건넨 장면도 이런 전술 변화를 증명하죠. 그리고 우도기의 적극적인 침투로 맨유의 수비진이 어그로가 끌려나가자 손흥민의 패스를 보는 길도 훨씬 상승했습니다. 빈틈을 노릴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우도기의 침투로 생긴 공간으로 사르에게 미친 스루 패스를 찔러 넣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마치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론입니다. NG 감독이 손흥민의 공간 창출을 위해 마련한 전술 변화가 손흥민의 창의성 있는 플레이메이킹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손흥민이 원톱으로 위치를 변경했을 때입니다. 히샬리송이 NG 감독의 전술에서도 영향력이 없었기에 손흥민의 원톱 이동은 EPL 2라운드 만에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공격은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한 상황에서도 우측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손흥민은 자신이 있던 자리에 넓은 공간을 다시 창출시키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손흥민은 센터백 바란을 끌고 나오면서 곧바로 메디슨에게 원터치로 패스를 내줬습니다. 센터백 등지고 버티고 제끼고 들어가야 원톱이 아니냐는 분들은 전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의 반박자 빠른 원터치 패스 덕분에 우측으로 쏠린 맨유의 수비진의 허점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비어있는 페리시 쪽으로 롱패스를 원터치로 정확히 날렸죠. 그리고 콘테와 달리 페리시치의 포지션을 윙어로만 보는 NG는 페리시치의 연계 능력을 살렸습니다. 페리시치는 곧바로 침투하는 윙백 벤 데이비스에게 패스를 뿌렸죠. 이는 추가골이 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약속된 패턴입니다. 우측에서부터 시작해 좌측으로 가며 공간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좌측에서 생긴 공간에서 윙어가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을 맞이할 때 윙백은 침투를 한다. 윙어는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건넨다. 침투하는 선수가 슈팅하면서 마무리한다입니다. 이해가 참 쉽게 되죠? 근데 이게 상대팀 입장에서는 알고도 막기가 참 힘듭니다. 왜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간단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데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윙백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구조라는 사실은 정적인 빌드업이 아니라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토트넘 선수들의 침투 이동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문에 수비진은 이를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일 테고 판단력에도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죠.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런 전술을 매일같이 토트넘 선수들이 땀 뻘뻘 흘리며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토트넘 선수들은 이제 더더욱 세밀한 패스 타이밍과 침투 동선까지 호흡을 맞춰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약속된 침투 플레이들은 더욱더 날카로워질 겁니다. 세계적인 명문 팀들도 토트넘이 이 전술을 갈고 닦은과 동시에 월클 손흥민이 존재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토트넘이 열어놓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지 못하는 팀들은 맨유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히샬리송보다 손흥민이 원톱 자리에서 너무 잘해줬습니다. 잘해줬다는 의미는 포스테코글루가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전술에 부합했다는 소리입니다. 리그 경기는 테스트가 아닌 실전입니다. NG 감독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한 경기만에 전술을 변화시킨 인물이죠. 콘테 감독과는 달리 상당히 융통성이 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페리시치나 솔로몬의 좌측 윙어 선발 그리고 손흥민의 원톱 구상이 머릿속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한두 경기 더 히샬리송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 맨유전이 중요했던 만큼 강렬하게 뇌리에 박혀있을 겁니다. 제 전술 분석 영상 제대로 보셨다면 포인트를 아실 겁니다. 앞으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그리고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양산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NG 감독은 EPL에 이제 적응 중이며 한 경기 한 경기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은 완벽한 전술 적응을 해내며 토트넘을 한데 묶어나가고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와 만나자 토트넘이 드디어 팀 축구를 시작했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게 모든 걸 증명하고 있죠. 손흥민이 포체티노 감독과도 합이 좋더니 포씨와 궁합이 좋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5백을 들고 버스 축구를 하며 역습 원투를 노리는 팀들을 상대로 NG 감독이 어떤 묘안을 낼지도 궁금합니다. 그는 책략에 능한 인물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손흥민은 화려한 조연이 아니라 이번 시즌 화려한 주인공이 될 겁니다. 해리 케인이 없는 토트넘이 당당한 주연으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손흥민의 비상을 응원해 주십시오. 이상 축구형 분석이었습니다.